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휴가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뒤 장기가 사라진 채 발견된 독일 남성 마이크 만스홀트의 미스테리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22일 독일 브레멘 공항, 수잔과 그녀의 딸 마리아가 브레멘 공항 라운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수잔의 아들인 17세의 마이크 만스홀트였습니다. 이날은 아들 마이크가 몰타에서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귀국하는 날이었고, 수잔과 딸 마리아는 마이크의 도착을 학소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잔에게 마이크의 이번 여행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항상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녔던 마이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들의 도움 없이 홀로 여행을 떠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잔은 이런 아들을 대견스럽게 생각하였고, 한시라도 빨리 아들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마이크가 탄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였고, 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승객들 중 아들 마이크가 있어야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마이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어머니 수잔은 갑작스럽게 마이크의 일정이 변경되어 다른 비행기를 타고 이미 독일에 도착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수잔은 순간적으로 무엇인가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급해진 수잔은 즉시 마이크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불행하게도 마이크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수잔은 이혼한 전남편 베른트 만스홀트에게 전화하여 이 상황을 알렸고, 다음 날인 7월 23일 아침에 경찰서에 아들 마이크가 실종되었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수사 도중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당시 몰타에선 이미 마이크가 숙박하고 있던 호텔의 신고로 몰타 경찰은 사라진 마이크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상황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찰은 이 사실을 독일에 있는 마이크의 가족들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이크의 아버지 베른트는 마이크의 형 다니엘과 함께 직접 아들을 찾기 위해 몰타 섬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마이크 만스홀트는 만스홀트 부부의 둘째 아이였고, 형 다니엘과 여동생 마리아와 함께 여행을 좋아하는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여행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만스홀트 부부 덕분에 마이크는 5살 때 가족들과 함께 774일간 세계여행을 할 수 있었고, 이런 경험 덕분에 마이크도 여행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이렇게 자주 여행을 다녔음에도 마이크는 학교에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졸업 이후 그는 항공 엔지니어가 되기로 결심하였고, 놀랍게도 마이크의 꿈은 한 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취업 후 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마이크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합니다. 마이크의 부모님들은 이런 마이크를 대견스럽게 생각하였고, 가족들은 홀로 떠나는 그의 첫 여행을 전적으로 응원하였습니다. 드디어 2016년 7월, 마이크는 지중해 몰타섬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몰타섬은 지중해 한가운데 위치한 섬나라로 한국의 강화도와 비슷한 면적을 가진 6개의 섬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몰타는 아름다운 자연과 바다 덕분에 관광객들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많이 찾는 관광지였으나, 예전부터 조세 피난처이자 돈 세탁의 성지로 유명한 몰타는 검은돈과 범죄 조직들의 주 활동 무대로도 유명했습니다. 당시 마이크가 여러 여행지를 제쳐두고 몰타섬으로 여행을 계획한 이유는 몰타섬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그의 여자친구 때문이었습니다. 여자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할 겸 몰타섬으로 출발한 마이크는 2016년 7월 8일 섬에 도착하여 섬의 동쪽에 있는 작은 호텔에 투숙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여자친구와 함께 일주일 정도 몰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여행을 즐겼습니다. 2016년 7월 17일, 마이크의 여자친구는 예정대로 독일로 돌아갔으나 마이크는 좀 더 몰타에 머물며 혼자 섬을 여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가족들은 귀국을 좀 더 미루겠다는 마이크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고, 그는 가족들에게 7월 22일에 귀국하겠다는 말을 남기며 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인 2016년 7월 18일 아침 10시, 호텔방을 나온 마이크는 산악자전거 한 대를 렌트한 뒤 고프로 카메라를 몸에 장착하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여자친구에게 자전거를 빌릴 것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이 여자친구가 마이크로부터 받은 마지막 메시지였고, 이렇게 미스테리한 이유로 사라진 마이크는 결국 7월 22일에 독일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아들을 찾으러 몰타섬에 도착한 아버지 베른트와 마이크의 형 다니엘은 경찰들과 함께 마이크를 찾기 시작합니다. 마이크의 아버지와 형은 마이크를 보았다는 제보를 받고 몰타섬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으나, 생각보다 이 작은 섬에서 마이크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크가 사라진 지 8일 만인 2016년 7월 26일, 경찰서에 딩글리 절벽 바닥에 시신이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딩글리 절벽은 섬에서 가장 높은 절벽으로 관광객들이 몰타의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자주 찾는 유명 명소입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시신의 주인이 마이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과 함께 현장으로 간 아버지 베른트와 마이크의 형 다니엘은 절망감에 빠져 마이크의 시신이 수습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 시신의 주인이 마이크임이 확실시되었고 조사 결과 몰타 경찰은 마이크가 자전거를 타다가 절벽 꼭대기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가족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마이크가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는 경찰의 이야기는 처음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죽음에 대해 깊숙이 파헤칠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하나 발견됩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영상을 남기는 것을 좋아했던 마이크는 여행을 갈 때마다 항상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며 여행 과정을 하나하나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행하는 동안 가지고 다녔던 마이크의 카메라 고프로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의 시신 주변이나 그가 숙박했던 호텔방에서도 카메라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마이크의 카메라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배낭, 핸드폰, 지갑, 그리고 수백 유로의 현금이 모두 사라졌고 그가 신고 있던 신발도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의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이 있는 영안실에 방문했을 때 영안실에서 일하는 직원 중 한 명이 마이크의 아버지에게 작은 목소리로 이상한 말을 하였습니다. 부검 결과 마이크의 시신에서 부러진 뼈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추락사로 사망한 것이라고 말한 의사의 진술과 상반된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미스테리한 증거들이 하나하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몰타 당국은 마이크가 절벽에서 떨어져 사고사로 사망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마이크가 사망한 곳으로 나가 주민들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주민들은 무언가 알고 있지만 절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말을 아꼈고 결국 마이크의 아버지는 아들이 추락사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몰타 경찰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마이크의 아버지는 점점 더 경찰의 수사에 대해 불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경찰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더는 아들의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였고 2016년 8월 17일 마이크의 시신과 함께 독일로 돌아온 마이크의 아버지는 아들의 장례를 위해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날은 아들 마이크의 1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이때 아들의 장례를 준비하던 마이크의 가족들은 장의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이크의 장례를 준비하던 장의사가 마이크의 시신이 나이에 비해 너무 가벼운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의 시신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놀랍게도 마이크의 장기 대부분이 사라진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마이크의 뇌, 심장, 폐, 위, 소장과 신장 하나가 사라져 있었고 남아있던 장기들도 부분적으로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마이크의 몸의 무게는 10대 후반의 운동을 좋아하는 건장한 남성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고작 16kg였습니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분노하여 즉시 몰타 당국에 연락을 취했고 아들의 장기를 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몰타 당국은 당초 부검 전에 장기가 이미 사라진 상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사라진 장기들은 설치류들이 먹어 없어진 것이고 뇌는 햇빛에 녹아 없어진 것이라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마이크의 아버지가 몰타에 있는 동안 몰타 당국으로부터 전혀 전달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고 독일 검찰은 마이크의 시신을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마이크의 몸에서 절벽에서 떨어질 때 생기는 부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골절이나 가벼운 찰과상 정도의 부상 또한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독일 검찰은 마이크의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나 몰타 정부의 말처럼 추락사한 것인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범죄의 피해자인지 가설만 있을 뿐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가설로 마이크가 장기매매의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젊고 건강한 남자인 마이크가 불행하게도 장기 밀매상들에게 표적이 되었고 밀매상들이 마이크를 납치하여 장기를 적출한 후 그의 시체를 딩글리 절벽 바닥에 버리고 가버린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가설일 뿐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9월 4일 결국 마이크의 가족들은 아들의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를 풀지 못한 채 아들 마이크의 장례식을 치렀고 여행을 좋아했던 마이크가 계속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유골을 바다에 뿌려줍니다. 이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마이크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여러 번 몰타를 방문합니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의 죽음은 사고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몰타 당국은 여전히 마이크의 죽음은 사고사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결국 현재까지도 몸의 장기가 사라지고 뇌까지 사라진 채 세상을 떠난 마이크의 죽음의 진실은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